아니 한국의 애플바들은 좀 이제 갤럭시도 좀 쓰고 해야 되지 않나? 저도 이제 뭐 애플 아이폰을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아니 저는 갤럭시예요. 네, 저는 아이폰을 이용하는데 아니 삼성 주식이 없으시네 진짜. 없습니다. 제가 삼성전자 주식이 없는 이유는 이제 이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그리고 아니 저는 한국 주식을 안 삽니다. 그 S-오일 몇몇 샀다가 마이너스 지금 30% 다시는 안 사요 저는. 하여튼 왜 없는 거예요? 설명해야 될게요. 그리고 지금 이 스마트폰이 나쁘진 않아요. 근데 뭔가 되게 아쉬워요. 애플에 비하면 되게 아쉬운 수준이고, 그리고 이제 봐야 될 부분이 이제 생활가전. 생활가전은 이제 메모리 반도체하고 매출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분기 매출이 이번에 대략 한 이제 14조, 15조 정도 나왔어요. 막 이제 냉장고, 에어컨, TV 이런 걸 다 포함해가지고요. 15조 정도의 매출을 했는데 생활가전에서 얻은 영업이익이 얼마일 것 같으세요? 15조, 14조 정도 했는데. 더 떨어질 것 같은데요. 뭐 한 10%도 안 되지 않나? 네, 7,400억. 네? 7,400억. 아, 그럼 몇 프로입니까? 그러니까 한 5%? 아, 5%? 영업이익률이. 진짜. 그러니까 이제 생활가전, 그러니까 TV를 포함했는데도 영업이익이 이 정도라는 거는 이 TV를 포함한 생활가전의 이 수익성이 굉장히 낮은 그러네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냥 이 기반, 그러니까 현금 흐름을 만들고 어느 정도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영위해 나가는 이제 사업 분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네요. 사람들이 갑자기 막 뭐 생활가전을 많이 사거나 TV를 많이 사거나 그럴 순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보면은 그냥 뭐 일반 뭐 그냥 가전 제조업체랑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6조 5천억 정도의 분기 매출을 올렸는데 8,400억 정도 영업이. 이건 좀 낫네요. 네,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하고도 좀 비슷할 정도로. 그러네요. 이게 왜냐하면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중소형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애플 아이폰에 납품하는 이 디스플레이를 거의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좀 애플향 소형 디스플레이에서 발생하는 매출이랑 이익이 굉장히 크고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이 굉장히 좋죠. 그렇네요. 애플도 역시 애플하고 손을 잡아야 되는구만. 그러니까요. 야, 그래서 이게 정말 절실하게 느끼는 게 뭐냐면은 이 삼성 디스플레이하고 정반대의 포지션에 있는 게 LG 디스플레이예요. 디스플레이 하면은 어떻게 보면 LG가 가장 기술력이 앞선 것으로 평가받는. 저는 그걸 잘 알고 옛날에 이제 LG에 몸담고 LG 계열사 다녔었죠. 그렇죠. LG에 몸을 담고 있기도 했었고 먼저 LCD 그 PDP라고 있어요. 먼저 시작한 게 이제 PDP는 망했지만 먼저 하면서 LCD로 아마 삼성보다 먼저 넘어갔어요. 그렇죠. 항상 선두를 했죠. LG가. 그리고 OLED인지 QLED인지 이런 것도 항상 먼저 했었어요. 그래서 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출도 매출이지만 영업이익이 수조 적자예요. 연간 수조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뭔 짓을 한 거야? 연간 수조 이익을 내고 있는데 LG 디스플레이는 완전히 반대에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소형 디스플레이를 완전히 말아먹었어요. 대형 디스플레이는 LG 디스플레이가 꽉 잡고 있는데 대형 디스플레이 시장은 아직 돈이 안 돼요. 많이 사람들이 굳이 OLED를 고가의 돈을 지불하고 사지 않는데 이 OLED 같은 경우에는 소형에서 지금 돈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애플이 아이폰에 OLED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LG 디스플레이가 소형 디스플레이 이 수율이 완전 폭망을 했어요. 아이폰 14 때. 그래가지고 납품을 거의 못했어요. 그 차이가 이익에서 매출도 그렇지만 이익에서 엄청난 차이를 발생을 시킨 거죠. 정반대의 포지션을 만들어버린 거죠. 그럼 그 LG는 소형 LED 납품을 안 해요? 애플한테 안 한 거예요? 아이폰 14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못한 걸로 알고 있어요. 거의 폭망을 했어요. 폭망을. 정말 마음 한켠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반전을 노리는 게 이제 아이폰 15가 올 하반기에 출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아이폰 15에 납품되는 OLED는 이제 얘네가 잘 할 거다. 수율을 최대한 끌어올려가지고 이번엔 정상적으로 납품을 해가지고 매출과 이익을 끌어올릴 것이다. 라는 기대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 기대를 좀 저도 강하게 하고 싶습니다. LG 좀 안타깝죠. 다시 삼성전자로 돌아와서 그럼 이제 남은 게 뭐냐면은 삼성전자의 핵심 반도체 분야 이제 얘기해 볼 건데 메모리 반도체의 가장 경쟁력 있는 업체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물론 그렇기도 하고 이 반도체 분야에서 발생한 이익이 15조. 분기 매출이 15조. 그 중에서 메모리 반도체에서 9조 정도가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파운드리. 파운드리 있죠. 위탁을 받아가지고 위탁 생산하는 파운드리. 그래서 이제 주로 발생을 한 건데 보면은 15조의 매출을 올렸는데 영업이익이 어떻게 됐을까요? 10%안 돼요? 영업이익이 4조 3,600억 적자입니다. 적자라고요?
아니 4조 그랬길래 제법 많이 났네 싶었는데 네. 이게 적자라고요? 이게 왜 적자가 나죠? 그러니까 지금 15조를 했는데 네. 4조 3,600억이 적자니까 그럼 완전히 말아먹은 건데. 거의 마이너스 그러니까 30%인데 네. 영업이익률이 30%인데 뭘 했나? 그리고 더 슬픈 거는 네. 지난 1분기 적자도 비슷했어요. 1분기에도 그럼 연속으로 지금 적자하고 있는 네. 거예요. 삼성전자 뭐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난 반도체는 세계 강국이라고 생각하고 저 강국이죠. 네, 강국이고 지금 뭐 메모리 반도체 분야는 네. 거의 뭐 삼성전자가 점유율이 1위거든요. 그래서 디램 같은 경우도 이 삼성전자 점유율이 40%가 넘고 뭐 마이크론 27%, 뭐 하이닉스 24% 이렇게 세 개 업체가 디램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장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삼성전자가 43%로 압도적이란 말이죠. 그리고 낸드 플래시를 봐도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4개 업체, 삼성전자, 그리고 일본의 키옥시아, 미국의 웨스턴 디지털, 그리고 한국의 이제 SK 하이닉스. 여기서도 삼성전자가 35%로 압도적이고, 뭐 키옥시아 20%, 웨스턴 디지털이랑 SK 하이닉스가 각각 15%씩 해가지고 여기서도 이제 삼성전자가 압도적이거든요. 근데 이제 왜 이렇게 됐냐라고 하면은 그동안 이제 뭐 반도체 빅사이클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 반도체 수요가 쭉 늘어나니까 이 매출이랑 이 수익성이 급속도로 좋아져요. 그러니까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많이 사는 데다가 또 막 너도 나도 살려고 하니까 이 단가도 높아져가지고 수익성도 되게 좋아져요. 그래서 단적인 예로 작년 동기, 그러니까 2022년 2분기를 보면은 삼성전자의 반도체 분야 이익이 10조였어요. 이익이죠. 이게. 네, 이익이 10조. 아, 네, 이게 매출이 28.5조. 그러니까 50%. 이번 분기 대비 매출도 2배. 영업이익이 10조가 나왔다는 거죠. 오, 그거 엄청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네. 거의 뭐 30%. 정도. 네, 그러니까 지금 야, 이거 매출이 전년 동기 해가지고 네. 반으로 깎인 데다가 영업이익률은 마이너스 30% 완전 적자 전환을 한 거예요. 이게 사이클을 너무 많이 타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그 치킨 게임 같은 거. 그렇죠. 그러니까 그 빅사이클을 올라타면서 이 지금 디램이랑 낸드 이 메모리 업체들이 있잖아요. 네.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업체들이 너도 나도 다 증설을 한 거예요. 빅사이클 타고. 네, 증설을 하면서 얘네들이 만들어내는 물량은 엄청나게 늘었는데 수요는 그만큼 늘지 못한 거죠. 그렇죠. 수요가 떨어지면은 얘네들이 이제 단가 경쟁에 치킨 게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매출 떨어지는 상황에서 치킨 게임까지 일어나 버리니까 수익성이 이제 급속도로 악화가 돼버린 거죠. 올해 총과 삼성전자가 감산을 발표했어요. 감산을 할 거란 발표 때문에 그때 잠깐 또 주가가 올랐었어요. 왜냐면 감산을 하면은 올라가니까. 수익성이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주가가 잠깐 오르긴 했는데 그러면 하이닉스나 아까 다른 업체들은 한시름 나왔겠네. 삼성이 축제고 덤비면 누가 접을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걔네들 이제 치킨 게임을 견디고 살아남은 애들이어가지고 녹록지 않다. 녹록지 않죠. 하면 진짜 이제 엄청난 피해를 감수하고 해야 되는데 그리고 더 문제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앞서서 이제 미국 얘기를 많이 했는데 미국이 원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맞아. 이 경쟁자가 이제 디램 쪽에서는 미국의 마이크론 그리고 낸드 플래시 쪽에서는 미국의 웨스턴 디지털이 있는데 과연 미국이 가만히 아니. 삼성전자가 치킨 게임 해가지고 얘네들을 죽여버리는 아닙니다. 그런 시장 상황을 요구할까 아니란 말이죠. 반도체 시장에 미국도 포션을 차지하고 있어야지 이게 탄탄하다는 그렇죠. 걸 삼성이 너무 잘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점유율로 갈 거예요. 디램 계속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빅사이클이 와가지고 수요가 확 늘어날 때는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데 얘네들이 막 너도나도 사겠다고 하고 살 수 있는 업체는 한정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암묵적으로 단가를 계속 올려버리면은 수익성이 막 영업이익률 30%, 막 40% 이렇게 나는데 지금처럼 수요가 완전히 꺾여가지고 물량이 오히려 남아돌 때가 되면은 남은 애들끼리 치킨 게임을 벌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거죠. 지금 약간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감산을 함으로써 서로 약간 이제 숨통을 트이는 그런 수순이네요. 그럴 수 있어요. 이제 삼성전자가 재무 상태를 되게 탄탄하게 갖고 가는 게 이렇게 이제 불확실성, 이제 뭐 단기적, 중단기적인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충분히 이제 견디기 위해서는 탄탄한 이제 재무 상황이 필요한 거죠. 여력이 없으면 예상을 뛰어넘는 여러 가지 사변적인 리스크에는 여력이 없으면 이제 당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봐야 될 게 이제 파운드리.